절대 슬프지 않은 작업, 데스 클리닝. 나는 죽음을 대비한 청소, 즉 데스 클리닝을 합니다. 이 말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 불필요한 것들을 처분하고 집을 말끔히 정리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얼마 후든 먼 훗날이든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데스 클리닝은 우리가 떠난 뒤에 남겨질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데스 클리닝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가진 것들을 점검하고 더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청산할지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봅시다. 더는 눈에 띄지도 않고 쓸모도 없는데 오랫동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이 몇 개는 있을 것입니다. 데스 클리닝은 신조어지만 사실 새로울 것 없는 행위입니다. 서랍이나 옷장문이 잘 닫히지 않을 때가 왕왕 있는데 그럴 때는 30대인 사람이라도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럴 때 하는 청소 역시 데스 클리닝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신락같이 많은 사람이겠지만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뜨고 나면 난장판이 벌어지곤 하죠.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 걸까요? 어린 시절의 상처 등 여러 원인 탓에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부모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죽음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데스 클리닝은 당신이 세상을 뜬 후 자식을 비롯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물건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배려입니다. 이것이 데스 클리닝의 핵심적인 동기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데스 클리닝은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데스 클리닝은 즐거운 놀이로서 이를 통해 물건의 의미를 찾고 추억에 젖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물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것을 간직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는 물건이므로 이별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요즘 나는 자식이 없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 데스 클리닝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당신이 떠난 후 누군가는 당신의 뒷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게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은 그것을 부담스러운 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지구는 끝없는 우주를 유영하는 매우 작은 별입니다. 지구는 자칫 우리의 소비 만능주의에 짓눌려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봐 나는 두렵습니다.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한 모르는 사람들의 자식들을 위해서요. 재활용과 기부를 하면 지구도 지키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건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게는 아이가 없는 딸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 애는 엄청난 분량의 책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50대입니다. 자기 책을 나눠줄 요량으로 독서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물건을 줄 마땅한 대상이 없다면 판매하거나 기부단체에 보냅시다. 자기 물건을 살펴보고 지난 날을 추억하고 그것들을 처분합시다. 젊은이에게 당신의 낡은 책상을 넘겨줄 때 사연을 들려주십시오. 꾸며낸 것이 아닌 진짜 있었던 일을 말입니다. 그 책상 위에서 어떤 편지를 썼고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 그 책상 옆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러면 그 이야기는 한 젊은이에게서 다른 젊은이에게로 회자되며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당신의 책상은 세월과 함께 비범한 책상이 되어갑니다. 내 친구는 스톡홀름을 떠나는 한 친구에게서 책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1700년대에 만들어진 책상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책상을 바라보고 앉고 그 위에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위에서 어떤 글이 쓰였을지 항상 궁금해합니다. 어떤 내용을 썼을까? 무슨 이유로 그것을 썼을까? 누구에게 썼을까? 친구의 책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아름다움보다는 그 책상이 300년 넘게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 책상 위에서 글을 썼던 모든 사람이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 역사적 자취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내 친구는 작은 메모를 적어 그 책상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곧 그것을 팔 예정입니다. 나는 그 전통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데스 클리닝은 단순히 물건에 국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핵심은 정서입니다. 옛 편지들을 훑어보는 것은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일입니다. 옛 추억에 잠겨 지난 시절을 회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게 행복한 추억에 잠길 수도 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서글프고 우울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지요. 나는 옛날 편지들을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건 보관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후회하기도 하죠. 또 그간 잊고 살았는데 별안간 생각이 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길, 살아온 삶의 큰 그림을 보려면 씁쓸한 일들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데스 클리닝에 집중할수록 더 용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물건을 남기면 지인 중에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자주 자문합니다.
잠시 생각한 뒤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면 종이류는 배고픈 파쇄기에 넣습니다. 하지만 파쇄기로 보내기 전 좋든 싫든 그때의 일이나 감정을 잠시 상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사, 내 삶의 일부였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기피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겪어야 할 불가피한 일 아닌가요? 이러한 불가피한 일들을 직시하고 사전에 통제한다면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생활을 꾸릴 것인지, 죽을 때 어떠한 처우를 받고 싶은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주변을 정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되어 바다에 뿌려지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관 속에 넣어 매장되고 싶어 합니다. 이외에도 자신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해 생각할 거리는 많습니다. 친지들에게 이 어려운 결정들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본인의 바람을 이야기하거나 서류로 작성해 두는 것이지요. 데스 클리닝이란 이렇게 그냥 실용적인 행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데스 클리닝을 시작하고 이 행위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벌어줄 시간을 생각하며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데스 클리닝을 하면 그들은 원하지 않는 물건을 처리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나는 내 데스 클리닝을 얼추 마치고 나면 대단히 흡족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도 좋고, 나 자신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친구들을 몇 명 초대해 근사한 저녁밥을 대접하며 임무 완수를 축하해도 좋을 것입니다. 물건들이 야기하는 피로감은 어느 날 갑자기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손님이 주말에 방문하거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약속이 취소되면 실망보다는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집을 청소해야 하는데 그것이 버겁기 때문이죠. 문제는 손이 가는 대상이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자, 삶의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삶을 정돈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데스 클리닝.